얼음골. 똑같아요. 얼음골 사과나 제천 사과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생긴 거 똑같고 맛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 달라진 거는 단, 온도 차이, 봄순이 늦게 나고 저렇게 그 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과가 지 아무리 잘 그랬대요. 그렇죠? 요게 요 축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요 축에서 12월달과 6월달, 3월달과 9월달 대칭형이잖아요. 근데 요게 요거보다는 조금 바뀌어요. 어디에서 바뀌냐면 제일 추운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자, 2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날짜가 제일 추운 날짜가 요 2월달도 아니고 1월 중순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여기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럼 우리는 12월 30일이 제일 춥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반대편에 가보면 여기에 7월 31일, 8월 31일, 6월 30일, 요거는 4월 30일, 5월 31일. 자, 요런 날짜가 딱 정해지면 요 축에서 요 축으로 가요. 그러면 1월 15일과 여기는 1월 15일이 되고 여기는 7월 15일이에요. 날짜가 요 축이. 그러면 제일 더운 날짜가 제일 추운 날짜가 요렇게 거의 상반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요 피크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거든요. 더위가. 그럼 요 축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를 여기 약간 틀리더라도 이 중심을 바꾸면 또 우리가 좀 변화가 또 복잡해져요. 이 축이 설계 내는 것도 조금 잘못돼서 그냥 가야 되지. 이걸 이렇게 꺼버리면 또 바뀌어요. 많이 변화가 있어요. 두 개를 항시 반대 방향으로 꺼줘야 되지. 이 축을 갖다가 정반이라는 게 딱 반이거든요. 딱 반을 잘랐거든. 12월 30일, 6월 30일 반을 딱 쪼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쪼개면 이렇게 쪼개.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7월 30일을 쪼개버리면 이게 또 달라져요. 다르네. 그래서 제가 요 주축을 쪼갤 때는 요거 반반을 쪼가요. 봄, 여름, 가을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봄하고 가을은 좀 쪼개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봄에 단풍이 들고 새순이 나고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가요. 그 두 개가 선상에 같이 가야 돼요. 봄 출발이 우리가 사과 잎이 언제 나나요? 그쪽에 밀양 얼음골하고 다르죠? 제천하고는. 제천은 올해 만개를 4월 20일로 봤어요. 여기 만개 4월 20일 아니죠? 꽃이 4월 네. 20일이죠. 네. 그러면 봄순 나는 거는 여기 제천이면 봄순 날 때는 또 다르죠. 봄순 나는 거. 봄순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빠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열흘 이상. 5월달이구나. 네. 5월 20일에 만개됐다고요? 4월 20일. 아니 4월 20. 4월 20일. 개화가 제일 많이 폈다. 네. 꽃이. 그러면 봄순 나는 게 4월 10일 정도예요. 네. 한 10일.
봄순이 짠다. 이 봄순이 하면 요거와 요거를 쪼개면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게 약간 아래쪽으로 가 여기 가거든요. 봄순하고 이렇게 이 정반대 자르면 9으로 올라가죠. 약간 올라가죠. 네. 9월 예, 10월 요리 가거든요. 그 이거는 가을은 저 약간 따뜻한 것 때문에 이 쪼개기 좀 애매해요. 더위 추위는 어느 정도 쪼갤 수 있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씨앗을 안 심고 7월 15일에 씨앗을 안 심어요. 7월 15일에 씨앗을 심으면 우리나라의 농사에서 대박나요. 요 시기에 심으면 8월 15일, 9월 15일이나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이때 9월 15일에 배추나 무를 빼가 팔면 시장 가격이 비싸다. 안 하죠. 왜 안 하냐? 씨앗 빨아야 돼. 그럼 1월 1일 날 노지에 뭐 아무것도 못 심어요. 땅이 꽁꽁거려. 꽃경이도 안 들어가요. 이게 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모든 씨앗 심는 게. 그럼 이 판매 타이밍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2달 뒤에 나올 거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봄에 시작한 그 과실이 꽃이 피고 순이 난 게 요 타이밍이 이 반대편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수확 시기나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수확 시기가. 이제 봄순이 나온 시기가 요게 4월하고 9월하고 맞지죠? 9월 10일로 여기 9월이고 10월달인데 10월 10일로 가거든요. 봄순이 나온 10월 10일로 가거든요. 요건 거의 9월달이네. 여기 9월이에요. 앞서가요. 달력은 원력은 달라요. 시계는 뒤로 먹는데 원력은 앞으로 먹어요. 이렇게 달라요. 요게 요쪽으로 가서 10월 10일이거든요. 요게 10월 10일이거든요. 4월 10일과 10월 10일. 그럼 여기에서 요 날짜 가면 익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날짜. 그럼 요거는 10월 20일 되면 따야 되는 거예요. 요 반대로 꺼지거든요. 요 단계가 주황의 기점으로서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제천에서는 10월 20일에 따야만이 사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10월 20일. 왜? 꽃이 요때 피기 때문에. 시작이 이기기 때문에 반대가 이기겠다는 거야. 6개월이네. 그렇죠. 딱 반으로 접혀있죠. 180일. 추위가 더위가 반으로 접혀있고 이 계절의 방법이 반으로 접혀있다는 거죠. 그래 10월 20일에 따야 이쪽 저쪽 따야만이 최고의 상품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뒤에 따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상품이 안 좋은 것도 거기서 아무래도 보름은 늦어지죠. 열흘에서 보름. 그러면 그건 뭐냐? 비료값하고 잎의 두께라는 거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축이 안 맞을 때는 이거보다 늦게 익으면 이거는 잎의 두께가 얇다는 소리거든요. 그 잎의 두께는 어디냐? 자, 우리가 이 봄의 출발이 날짜가 4월 그 10일에 시작해서 요건 순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되는 게 꽃이거든요. 요거는 꽃은 어디 있냐? 꽃 핀 거는 4월 20일이라는 거예요. 자, 4월 20일의 반대편의 정방향이 동이 같은 방향 위치는 10월 20일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수확이 돼야 돼. 여기는 수확이 돼야 최고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열매 따야 돼. 그러면 우리가 10월 말 안에 딴 사람들이 사과가 제일 좋다는 결론이거든. 그렇죠? 10월 말에 사과를 못 따죠? 조금 색이 부족해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빨리 따면 11월 3일, 예. 늦게 따면 11월 5일서부터는 따기 시작. 그럼 날짜가 며칠은 10며칠 차이 나죠?
예,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그 보상은 어디 있냐? 잎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두께를. 그래서 두께는 또 어디 있냐면 비료에 있거든요. 자, 이 수확 시기가 우리는 지금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10일을 우리가 3일에서 5일에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만큼 딜레이 된 거죠. 13일 정도 그 10월 달이 그 9월 10월 달이 그 달이 크거든요. 그럼 14일에서 10한 7일 사이 늦게 땄다는 거죠. 16일. 그죠? 14일에서 16일 늦게 땄거든요. 요 날짜가 14 내지 16일이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14일, 16일에 또 어디에 있냐면 봄에 잎의 크기와 초기 잎의 두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께는 비료하고 무관하거든요. 잎 두께는 비료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잎 두께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비료값 이시거든요. 자, 봄에 출발은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자, 그 가을에 가서 평균치 1.0이기 그 이전에는 가령 1.5에서 1.8의 이시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보상된 잎의 이시는 또 어디가 있냐면 잎의 크기와 두께를 이어지거든요. 두께에다가 설탕이 들어가서 쪼어주고 약간 길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잎을 키우면서 우리가 설탕하고 염화가루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면서 봄에도 우리가 꽃 피기 전에는 목맨시비가 들어가죠. 그럼 그다음 잎이 나올 때는 연맨시비가 들어가죠. 이 속에 또 뭐가 또 붙어 있냐면 설탕이 붙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연면십에도 설탕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설탕만 붙어 있냐면 가리가 붙어 있다네요. 염화가리. 이렇게 나눠지면 얘를 키우고 두텁게 만들어서 생식 기능을 빨리 부여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요 날짜가 따게 된다. 이제 이해가 되죠. 요 설계가 이런 강의는 지금 처음 하잖아요. 안 나오거든요. 이 강의가 왜 안 나오냐면 이것까지 첨단들 들어가면 누가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는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이 강의를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이거 시나리오 없이 합니다. 이거 처음 하면 내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그런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맞아 떨어지냐? 만물의 이치를 대한 거다. 하늘의 이치를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 봄에 요 시기에 꽃이 피으면 요때 따면 썰이를 안 맞고 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정확하죠? 10월 20일에 따는데 어떻게 썰이를 맞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지껏 관행재배를 하면은 우리가 교육받기는 만개일로부터 꽃이 핀 날로부터 180일에 후지는 수확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저게 딱 맞는 거고 맞아서 180일 만에 수확을 해야지만이 저장력도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사과를 딴다고 지금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착색이 안 되니까 잠깐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여지가 서리를 한 2번 맞아야지 맛이 든다는 얘기는 그때는 또 맛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착색이 설령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 설계가 봄에 요 설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매 시비에서 설탕을 처음에 10kg, 5kg에 낮춰 쓰는 거는 이 설탕이 뭘 할 거냐. 봄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했을 때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가지고 추위를 이기라는 거죠. 추위를.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타 자재를 써가지고 요 추위를 이기려고 무수한 자재가 나오면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설탕이 제일 싸죠. 여기 자체에 골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왜 쓰라냐?
약간의 영양소 또 들어가 먹어줘야만이 힘이 에너지가 배가 된다. 우리 그 집에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그 소금이 들어가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간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식물체 내 음식 조리 자체에서 당이 부족한 거는 당 걸려요. 근데 밥할 때 당 안 넣죠? 왜 안 넣냐 알아요? 탄수화물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밥은 설탕이에요. 알고 보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설탕 안 써. 탄수화물에서 또 탄수화물 또 제치한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설탕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밥을 해먹는 게 없죠? 안 한다. 근데 다른 데는 설탕을 넣고 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부족분 탄수화물을 채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기능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 소화기능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도록 잘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근데 서양 쪽에 동양계와 서양계 다른 거는 장의 구조가 다른 거죠. 장의 구조가. 그거는 육고기를 분해하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아. 우리보다 1m 짧아. 우리는 체격이 작아도 장이 1m 길어요. 그 차이래.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영양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을 너무 노출시키가 제가 강의를 하면 저 새끼들 또 영양제 팔아먹으려고 사기치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질이 없어져요. 눈치가 있으면 쓰고 안 그러면 자기가 해보면 또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하고 제가 해놓은 설계를 바꾸고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주방에 그 요리 잘하는 분들은 똑같이 써요. 간장도 쓰고 소금도 쓰고 멸치 액젓도 쓰고 설탕을 써요 분명히. 그런데 요게 그렇게 조화가 돼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염화가리, 소금, 설탕 있죠. 영양제 있죠. 다 있잖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요게 요걸 타놓고 가만 놔두면 이게 부패를 발효가 돼. 영양제를 썼거나 하는데 발효가 부패가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성 자체가. 그러면 이 좋은 놈을 먹었는데 지가 집가면 안 되겠어요? 바뀌잖아요. 그 작년보다 잎이 큰데 요 가을을 맞추려고 지금 가리가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 농사를 지으려고 순을 빨리 가리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사과도 키우지만 내년에 꽃눈을 빨리 만들고 있어요. 얘가 요 놈은 그렇게 돼 있죠. 설탕이 들어가서 봄순을 빨리 키우다 보면 햇볕이 부족해져요. 설탕이 들어가서 햇볕을 만들어 있고 구성효과가 3박자 다 맞게 돼 있어요.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목매시비에 염화가리 절대 안 쓰죠. 그때는 간을 할 필요가 없어. 생식 기능을 부여시킬 때 봄순이 나와도 가리를 안 쓰죠. 왜? 조금 커야 뭐 어째 해보지. 그죠? 10cm 나올 때는 요 봄순이 10cm 나오면 염화가리 1kg, 20cm 나오면 2kg, 3cm, 3kg 늘리면 돼. 왜? 가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실을 키우는데 이파리가 두께가 얇으면 과실 키울 필요 없거든요. 뭐 보내를 끼셔야죠. 이 두께가 두꺼워야 뭐 이동시키죠. 그러면 영양을 먹으면 크기만 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햇볕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설탕으로 또 광합성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잎이 소화를 시켜 이제 도톰하게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때에 따라 들어가는 게 가리라는 거죠. 네, 그때 들어가도 꽃눈하고 열매 익히는데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럼 요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가 뭐 겨울로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생육 없는 데로 가요. 그러면 여기 만개할 때 되면 겨울 잠을 자야 돼. 거꾸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타이밍이 이제 우리가 요 날짜하고 5월 30일하고 반대되는 게 요렇게 되거든요. 10월 30일일 거예요. 5월 30, 10월 30, 11월 30일. 그럼 5월 30일과 11월 30일은
요것들은 11월 10월 그거 10월 30일인데 그림을 요게 요런 날짜에 그 날짜가 그 원력에 표시되는 요게 요거와 요 축은 겨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축과 요 축은. 그러면 우리가 5월 30일이 되면 그 여름으로 자라는데 안정화의 최적의 기준이 되는 거죠. 최적. 잎도 다 커 있고 요걸 빨리 요까지 당겨야 돼요. 요 날짜는. 근데 5월 31일까지도 제대로 못 키운 거는 과의 행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날짜예요. 이게. 11월 31일에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바짝 붙어 있으면 이거는 겨울 얼어 죽는다 소리고, 5월 31일이 됐는데 지가 클 만큼 안 컸다, 이것도 품질이 나쁘다 소리. 이제 이해되죠?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5월 30일경에 가지가 멈춰야 돼, 순이. 5월 30일에 멈추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몇 장 정도 나와야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아, 크기에 비례하지. 잎수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 잎 크기에 비례해. 얘들은 몰라요. 길이가 긴지 짧은지 모르고 이파리 크면 지도 따라 크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파리가 커야지 좋을 거래? 그렇죠. 커야 사가 크죠. 그래서 요 날짜는 두 개 상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맥시멈이 어떻게 돼 있냐? 6월 30일이 12월 30일 똑같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노선은 6월 30일에 12월 31일과 여기 두 개 소통이 돼 있어요. 요게 정확하게 소통. 근데 요거 한 달 전에 여기 이미 요거를 결정하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한 달 전에. 그럼 모든 게 상반되기가 있어요. 제일 추운 날짜와 제일 따뜻한 날짜가 상반되게 돼 있고, 이게 연관성이 계속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봄순이 날 시점에, 요 시점에 이미 색으로 많이 그 단풍을 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봄순이 날쯤에 그거는 약 50일간의 끝을 내야 됩니다. 완전히 해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11월 30일이면 그 잎이 다 져야지. 그렇죠. 맞다. 그 날짜가 요 날짜하고 여기 정해지가 있어요. 그 날짜들이 반대되고 딱 정해지가 있어요. 그럼 이 행태에 따라서 저 식물들이 진화가 됩니다. 식물이 계절에 이 식물들이 진화가 돼가 그걸 딱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 작물들 옆에 기생하는 풀들은 완전히 달라요. 1년에 2번, 3번 자라고 막 엉망이 되더라. 과실은 진화를 되면서 이런 계절에 맞게끔 진화가 되죠. 진화. 근데 풀하고는 다릅니다. 사과 여름에 툭 잘라놔도 꽃피고 새로 열지 못하잖아요. 익히고. 풀은 탁 베고 나면 새로 꽃피고 익어. 그 진화 자체가 과실이 크고 번식력을 하는 목적이 요 사계절에 비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를 주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요 기준에 맞추면 정확하면 최적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최적이 나와요. 그런데 요 날짜가 그 봉화에도 똑같아요. 봉화는 요 11월 요 며칠 날이고 며칠 이상 되면 어렵거든. 11월달 며칠 되면 10월 10일 되면 어렵거든. 그래서 봉화하고 제천하고 거의 비슷해요, 온도가. 그렇죠. 제천이 약간 조금 따칠까 뭐 그런데. 네, 제천이 조금 나. 봉화는 뭐 하도 좀 높고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날짜에 비례하게 돼 있다. 그러면 봄은 내려가면 요거까지 하면 이 날짜를 보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 언제까지 연면 10일 해가 골드 그린 칼라를 혼용하라 하면 요 중심에 딱 있잖아요. 정확하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성장이고 생식도 물론 부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생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골드 그린 2번의 골드 칼라무스. 이건 칼라무스잖아요. 설탕 나서 빼버리잖아요. 왜? 과실이 그거 꼭지에 쌓이기 때문에. 설탕이 정말 중요한 건데도 못 써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선을 그었을 뿐인데 아주 절대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끄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가 역으로 요렇게 나와요. 그죠? 이걸 다시 정립하면 어디로 가냐면 1월 15일로 가서 다시 요 날짜로 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어 죽은 이치는 요 단계에서 단풍을 안 들여서 요 단계에서 죽었다는 개념입니다. 죽은 건 날짜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절묘합니다. 이게. 얼어 죽은 거는 요 이전에는 안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요 위치, 요 사이에서 오락가는 여기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얼어서 탈수가 돼서 죽게 돼 있거든요. 이 정확한 위치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물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게 강의가 정립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수치로 찾아내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연의 만물의 이치에 도달해야 이걸 찾아내가 공식을 개발해내지. 이 공식은 전에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강의한 거 저도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강의하고 나면 제가 기억하냐고 까먹어버려요. 요거는 내가 잡생각이 없고 맑은 날 강의해낼 수밖에 없어요. 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 강의는 저도 난생 처음 하는 거니까 기분 좋고 맑은 날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인가 보네. 그게 제가 비가 오면 제일 좋아요. 낚시하러 가려고. 비가 촉촉한 어머 이게 그 원시적 수렵 본능이 많이 강해요. 원시 수렵 본능. 고기 잡는 잘 잡아이 먹고 살잖아요. 그 원시 수렵 본능. 오늘도 원시 수렵 본능 강한 사람 낚시하러 다 갔어.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밖에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 이치를 반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한 모든 강의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이치는. 겨울을 지나자마자 어디에 사냐요? 여기 가까운 시점에 우리 목매시비 하고 있죠. 요 순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생식기능 돌리고 여기에서 단풍을 들이고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그 시작과 끝이 맺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다. 7월 10일에 가지를 잘라가 새순을 튀고 있으면 사가 안 커요. 7월달에 잘라가 새순이 튀고 있으면 그거는 성장을 가버렸거든요. 요 시점에는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근데 요 시점에 정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도장지만 찍찍하게 사가 안 커. 근데 도장지를 못 크게 어떻게 하냐면 요 성장 속에 가리가 들어있어가 줄여버리거든요. 봄순을 키워가지고 가리가 들어가 정리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크는 과정에 잎이 두꺼우면 영양제 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더 두꺼워지면 티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봄을 마무리, 요거는 가을을 시작. 이래 됩니다. 가을 시작, 봄을 마무리. 그리고 이 두 개가 전환점이 있는데 이 전환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전환점을 무시해서 역행을 하면 새순을 자라게 하면 과실이 이 타이밍이 이래가 붙으면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해져요. 뒤에 이 시기에 자라면
날짜를 시간을 갔는데 날짜를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이 시간을 복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도장지가 많이 나고 여름에 나오면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안정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봄에 우리가 봄에 비료는 빼놓고 우리가 우리는 황금원원국에서 이게 성장을 시키죠. 그죠? 성장과 형식을 시키죠. 두 가지. 그런데 이 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제를 시키는 농법이 있죠. 그 인산가리, 비비풀, 예, 요런 거. 네. 자, 이런 걸로 가지고 봄순을 억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장지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봄순 열매가 여름 과지를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억제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순에서 영양이 뿌리로 갖다 올라올 때 도장지를 뚫고 나와버려요. 그럼 과실이 안 크겠죠. 그 또 도장지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이제 복잡해져요. 도장지를 자르면 또 도장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역행하는 거예요. 도장지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도장지 발생을 줄이려면 봄순을 키워야 돼요. 뿌리에서 온 영양소가 봄순으로 왔다 갔다 하도 그 관을 굵게 만들고 키워놔야 오죠. 봄순을 억제를 시키면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봄순에 있는 영양소 내려갔다가 원관 양수기호수 굵은데 거기다 구멍 뚫고 튀어나오죠. 그럼 물이 더 빨리 나오겠죠. 분소수 물 퍼다가 중간에 큰 양수기호수 구멍 뚫으면 그렇게 잘 튀어나와. 그거 똑같거든요. 성장과 형식의 봄순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봄순을 억제를 시키면 도장지가 발생하면 계절을 역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계절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계절은 제가 사계절을 맞춰서 봄 생체가 성장을 다 맞춰놨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방법을 패턴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도록 7월 15일을 전환점을 딱 찍어놨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사계가 아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날짜하고 정확 한치도 안 틀려요. 일주일 절대 안 틀리죠. 이 계절을 다 집어 맞춰놨는데 이걸 역행한 건 거행하면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강원도나 그런 데는 순위 늦게 나기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은 괜찮아요. 이 기준. 그래서 이 모체의 틀에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봄에 요것이 언제까지냐면 저 날짜 7월 15일까지. 이 날짜는 7월 15일까지는 날짜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 딱 하거든. 그럼 7월 15일 이후에는 어떻게? 형식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형식에 필요한 게 좋고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첫째는 설탕인데 못 쓰잖아요. 왜? 과실이 꼭지에 설탕이 들어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설탕 안 쓰거든요. 그럼 설탕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설탕 안 쓰니까 골드 칼라와 여기에다가 염화가루 써요. 이제는 뭘 하냐? 이미 잎이 커 있으니까 잎을 두텁게 만들고 더 살을 찌워주고 형식이라는 건 가을에 단풍이 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잎 속에다가 안에다가 황금빛을 살짝 집어야 돼요. 노란색으로. 그러려면 이 잎줄기 요거부터 힘줄부터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했느냐? 봄부터 이미 하고 있는데 계속 연이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점을 탁 치고 올라갈 뿐이에요. 이 나무는 중심에 있는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전환점을 탁탁 치고 갈 뿐이지 여기에서 한 가지가 떨어지 나가는 게 그린이 떨어지고 설탕이 떨어지는 거죠. 그린, 설탕이 두 개 떨어지고. 그런데 이 칼라와 염화가리를 쓰는데 여기에도 장마가지가 비가 며칠 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탕이
500g 써도 괜찮아요. 이게 7월 15일 이후에. 그렇죠. 네. 이거는 500g 쓰는 거는 왜 쓰느냐? 햇볕 양이나 잎이 떨어지거나 탄수화물이 부족됐을 때 쓰는 거예요. 음식 잘못해가 맛없을 때 설탕 넣거든요. 맛 안 날 때. 똑같아요. 왜 맛이 안 나? 원재가 맛이 없었으니까. 설탕을 쓰는 원인이 간은 염화가지를 계속 따라가지고 염화가지 계속 따라가죠. 봄부터 이파리 좀 크니까. 그죠? 똑같아요. 식물이 염화가지 계속 먹고 있어요. 생식기능. 그럼 계속 따라가고 이파리 좀 크고부터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설탕 요게 문제거든요. 보세요. 잎이 살이 찌가 자라면 빼버렸잖아요. 쓰는 거는 왜? 잎이 작년에 갈반 떨어질 때 쓰락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며칠 장마가 돼 비가 온다니까 또 쓰락하고. 그럼 왜 그러죠? 뒤에 일어날 일을 보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과 이 설탕이 이 참 좋은 놈인데 이 참 좋은 놈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자연의 이치에 맞추고 쓰지 안 써요. 오남용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좋은 걸 쓰면서 자 우리가 잎에다가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전착제, 침투제, 확산제. 자 이것들을 쓰게 되면 좋은 거는 뭐냐? 응애 진dum으로 잘 적은데 이 우리가 세게 쓰는 농도에서는 잎이 타버려요. 방금은 농도가 셉니다. 분의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양소를 견디내지 이런 걸 써가지고 분을 콱 뺏겨버리면 침투가 돼가지고 잎이 탈 수가 있어요. 제일 잘하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먹이면 단점이 있어요. 또 결점이 있겠죠. 왜? 넘칠 수가 있다. 누구 때문에? 이게 분을 베끼는 요 자재 때문에. 요딴 것들 쓸 때는 낮춰야 되겠죠. 더울 때도 좀 낮추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되게 더울 때. 그럼 되게 더운 거나 비가 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이미 그거 될 거니까. 근데 전착제를 써서 사과밭에 약을 쳤는데 비 오기 전에 병을 더 많이 해요. 침투됐어도 많이 하고 확산됐어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이것들이 결국에는 분을 뱉겠다는 거예요. 잎에 분. 이 분을 뱉기버리면 보호막을 뱉기버렸으니까 병원 균이 바로 뚫고 들어가겠죠. 분이라는 거는 자기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을 치있다는 거는 내가 보호막을 두껍게 만드는 게 누가 하냐? 탄수화물에도 설탕이 하거든요. 또 이게. 근데 잎이 햇볕이 좋으면 이게 저절로 돼 있거든요. 근데 햇볕이 너무 과하면 보호막이 깨져가지고 누리끼리 해야 돼요. 보호막이 파괴돼.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걸 써가지고 보호막을 깨버리면 더위도 많이 타고 병충해도 약하고. 그 충은 아무거나 뜯어먹을게 그거는 이빨로 뜯어먹을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되는 거는 균이라는 거죠. 균이 바로 침투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요런 것들에 분을 베끼기 때문에 요것들을 쓸 때는 영양제를 줄여야 돼요. 네. 한 30% 정도 적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쓸 때는 비가 오기 3, 4일 전에 전착했어요. 응애자 끊을 때. 한 4일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야만이 이게 분을 베끼고 다시 분을 재생할 수 있다. 요건 어디에서 찾아오냐? 양파. 양파 녹균병이 했다고 좀 부지런한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비 오기 한 사날 전에 약을 쳐요. 전착제하고 똑같이 쳐요. 괜찮아. 분이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녹균병 약을 치고 전착제 엮고 약 치고 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조금 깨어른 놈 있어. 조금 깨어른 사람. 내일 비 온다고 이제 급해갖고 뭐 농장 규모도 또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한자 농약방에 가서 약 돌아가.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야, 약 좀 좋은 거 돌아.
전착제, 착색제, 뭐 침투제 다 이어져요. 이런 것들. 그것도 또 병이 좀 왔다고 약을 매매치 고루고루 치는 거죠. 분을 홀딱 뺏기나고 3일 뒤에 가면 양파가 보얗게 다 발라버려요. 그때 안 썼더라면 병이 든 자리는 분이 없어요. 병이 든 자리는 분을 뚫고 보호막을 뚫고 들어있거든요. 그럼 약이 치면 분이 없으니까 우리 농약이 그냥 맞아요. 농약이 흡수돼가 균이 죽어요. 요 놈을 안 쓰고 비 오기 전날 치면 병이 나서요. 요 놈을 쓰고 짚었으니까 분을 뺏겨 부으니까 비가 오고 약은 떨어져 도망가 뽑았고, 분만 뺏기 들어갔으니까 녹균병이 몽창 들어가 말아지고. 사과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게 똑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요 침투제를 갖다가 복숭에다가 써가지고 전라도 그 화순에서 잎을 좀 떠났어요. 타버렸거든. 그런데 정상적으로 치는 데는 괜찮은데 어떻게 했느냐, 약이 좀 치고는 한 조금 모자라거든. 한 200 정도 모자라거든. 막 그냥 이것도 대충 붓고 저것도 대충 붓고 하다 보니까 다 많이 엿본 거예요. 이파리가 타버리. 왜? 황금알 농법에 한 거는 극한 쉽게 잡아놨어요. 요까지 잡았는데 살짝 내려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잘해놔니까 햇빛이 때까지 타더라. 또 농민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타면서 막 이것도 찔끔찔끔 붙다 보니까 다 많이 엿본 거예요. 이파리가 시끔시끔 타버려. 왜? 누구의 역할이 크냐? 요거 침투제, 요것도 분을 뱉기 뿐. 그것도 요로 치면서 잎에 요로 소복소복 앉으면 괜찮아요. 바로 탁 맞으면서 이게 쫙 이 발라진 거 있죠? 그 자리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것도. 그럼 농약도 침투 이행성 농약이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흡수돼 가지고 몸속에서 한번 움직인다. 침투. 먹고 소화를 시기가 몸에 확산이 돼가. 우리 그 연고가 있고, 바르는 연고가 있고, 먹는 무좀약이 있죠. 네. 두 개죠. 요거 똑같습니다. 우리 약도 침투 이행성이라는 무좀약을 먹고 몇 개월 걸리가 무좀을 놔주는 거고, 무좀약 연고는 바로 놔주는 거고, 두 가지 달라요. 이게 우리 농약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분이라는 거는 자기 보호막, 온도도 견디고 균도 막아낸다. 사실은 이게 충도 막아내야 되는데 충은 잘 못 막아내거든. 그래서 분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잎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잎이니까. 잎은 누를 주냐? 뿌리를 줍거든. 잎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 잎을 위해서만 계속 잎에만 작용을 시키면 결국 누가 과실로가 있다. 결과물. 그래서 이 동작들이 하나의 기점은 봄에 잘하는 거는 꽃을 잘 피우고 가을에 따는 열매를 좋게 하게 돼 있어요. 이 기질. 여기 꽃이 피으면 10월 20일 이 사과를 수확해야 돼. 수확해야 돼. 이 날짜가 동일하는 거예요. 수확. 봄에 꽃이 핀 날짜와 수확 날짜는 동일하게 돼요. 날짜. 근데 추운 지방에 여기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이거는 변치 않는다.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 이 이치에 맞춰 가지고 강의는 모든 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7월 15일과 1월 15일은 간간히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연의 승리의 이치에 대해서는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회가 발표를 하면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가 농가하고 이게 연결되는 통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표하고 할 때는 자연의 섭리와 만물의 이치를 맞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토양의
전기 전도의 비로가 이어 들어가거든요. 자, 수분이 35에서 45라는 거죠. 자, 요 정리되죠? 여기 비로가 정리돼, 이 시가. 그럼 이 시는 1.0이라는 게 정리가 되면. 그럼 요 두 개를 빼고 나면 결국에 남은 건 지상부에서 해줘야 돼. 그럼 결국에는 동해 막아내는 것도 어디게 돼? 단풍을 들이가 막아내고 이만 코팅을 막아내야 되네. 이렇게 섭리에 맞게끔 뿌리에서 한 일은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비로를 잡게 해줘서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이제 예를죠. 사과농사 잘 됐다가 가보니 찍어보면 비로 요거 잘.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면 봄에 키우죠. 봄 출발은 아무리 비료가 많아도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가지에서는 영양소를 다 안 쓰기 때문에. 봄순이 나가서 가령 이 가지에서 봄순이 다 돋아서 이 순이 말라 죽을 것 대비해서 여기서 영양 30% 남겨놨어요. 그럼 요 안에 3개가 들었는데 2개만 쓴다는 거죠. 대학 교수님 다 밝히나요. 그럼 2개가 남겨내고 이파리 싹 떨어지고 나면 또 2개 중에 1개 남기는 것 중에서 또 그걸 3개로 3번 시기가 2개만 쓰고 1개 또 남겨. 3분의 1, 3번, 3분의 1. 여기는 법칙을 쓰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요건 DNA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아카시나무 탁 자르면 작게 올라져. 그런데 고놈을 자르면 또 더 작게 올라. 또 고놈을 자르면 더 작게 올라. 대나무 지는 아무리 커도 105 나중에 조금만 예뻐요. 대뿌리가 아무리 커도 왜 그렇겠습니까? 대뿌리가 크면 비료를 먹고 큰 게 올라야 되잖아요. 못 올라요. 사과나무가 크고 좋다고 해서 사과 이따만 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못 여느냐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몸속에 있어. 그래서 가지를 잘라 한쪽으로 가고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봄순의 크기가 안 맞아요. 사과 가지를 아무리 잘라도 봄순 꽃을 크게 키울 수가 별로 없어요. 강전해도. 그리고 사과가 길이가 안 길어져요. 봄순을 많이 잘라도. 그거는 잎의 크기를 안 키워주기 때문에 종방향을 결정 못하거든요. 그건 별개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속에서는 다 그 정립이 되죠. 착착.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잎이 한 최하 30%에서 한 50% 더 클 건데. 지금 개화 전에 잎이 나온 거는 예. 개화할 때 같이 이제 예. 나온 거는 작고 예. 개화 후에 그 과대지 나온 거에서는 잎이 검사도 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잎이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과 800g 작년 2배 네. 2배지. 네. 거짓말 못하면 2배보다 더 좋다. 그게 너무 커서 잎이. 그러면 사과 생산을 우리가 한 50% 정수를 하려면 결국에는 얘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통로에 가지들은. 그럼 잎을 바꿔나면 어떻게? 잎에서 내려가면서 나무 살을 찌워요. 그럼 안에 우리 옛날에 소나무 송고비 끼는 거 그 층을 늘리거든요. 그럼 가지가 굵어지면서 도장지 나기 전에 영양이 많이 내려가서 이 가지를 굳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쪽으로 영양이 와요. 그럼 봄순이 굵어졌기 때문에 영양이 잘 오겠죠. 근데 억제를 시키면 봄순이 안 굵어져요. 안 와요. 그 잎이 크다 소리는 과실이 길쭉하다. 지금은 잘 식별하기 어려워요. 왜? 꽃필 때는 월등히 큰 게 보이고 이파리는 큰 게 보이나 과실 그건 좀 나누기 어려워요. 크기를. 그래서 그 과실 크기는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결과가 일어나가면 갈수록 이 잎의 행동에 따라서 과실은 따라가요. 똑같은 행동. 그래서 우리가 봄순을 키우고 과실을 키운다. 이 정의돼요.
그래서 봄순을 얼마나 잘 키울 거냐, 그거를 가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안정화 시킬 거냐, 꽃눈을 빨리 발달시킬 거냐, 그 다음에 생식 전환율을 또 시킬 거냐, 이게 다 이 속에서 다 있다. 지금 이제 세세하게 계절별로 안 하고 큰 틀을 하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받은 내용들이 이미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거는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봄에서 목면 시술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5일까지 예. 그린 2번에 칼라 1번 이렇게 교반해서 이제 사용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린 같은 거 저것도 1.5리터를 넣는데 예. 칼라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게 7월 15일까지 그렇게 가야 돼? 예, 그렇죠. 예. 횟수를 자주 하라 소리는, 호박이 큰 걸 따고 싶으면 호박 이파리 큰 데가 찾아가면 호박 큰 거 따와요. 사과 농사 잘 짓다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이파리 두껍고 새카맣다. 가지 굵다. 가지가 좀 굵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과 농사 잘 짓다, 마늘 농사 잘 짓다, 이파리 새카맣고 큰 것밖에 없어요. 밑에 건 안 보이는데 뭐 똑같잖아요. 감자 농사 잘 짓다, 뿌리에서 비료 먹고 올라오고 비료를 소화시키는 거 연면십 행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사과에 이 식감 맞추고 연면십에서 키워놓고 이 행동을 이룬 것밖에 없지. 이거 뭐 고사진한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뭐 쬐끄만 거 어떤 행동이 안 이루어져요. 많이 먹으면 잎이 타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뿌리거나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수를 늘릴 수 있다. 가을에 김천에 짠돌이 사과 익힐 때 25일 만에 연면식 7번 했거든요. 그 영양을 이어가 돌려야 돼요. 어디로 가냐? 뿌리를 갖다 사가고 고 뿌리를 갖다 사가고. 이 해전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칼라하고 여마가리하고만 해서 계속 저거 한 거래? 운이 좋아가 비가 왔을 뿐이죠. 네. 어떻게 25일 만에 7번을 연면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가 왔다. 비가 안 왔을 때 살포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제 살포에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잎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식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거와 영양 함량을 맞춰놨거든요. 소화시키는 거. 근데 얘가 소화시켜야 되는 잎은 행동이 물을 뿌려야만 이동을 많이 한다. 거꾸로 얘가 물을 뿌리면 살이 빠지겠죠. 근데 해마다 요때 되면, 요쯤 되면 사과밭에 가보면, 소쿠마로 가고 요마트 가보면 이파리가 노릇노릇한 게 한 개 떨어지죠. 올해는 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새카맣게 딱 달라붙어 있죠. 그게 사과 딸 때까지 안 떨어져요. 뭐요? 예. 모엽 자체와 또 모엽은 정말 작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새카맣게 안 떨어져요. 그거까지 조금 건 과청력 그것도 새카맣게가 땡겨보면 단단해요. 안 떨어져. 사과도 소금하면 잘 안 떨어져요. 땡겨보면 잘 안 떨어져요. 복숭아는 땡겨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봄에 출발해서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다 집어야 해요. 가리가 따라가거든요. 여마가리가. 여마가리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가격이 싸잖아요. 500원. 1kg 5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쓰면서 비료값과 성분 분석이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성분 분석. 봄에 성장이면 7월 15일 요거 뒤로는 생식인데, 이 생식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생식이라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연면식이 횟수에 비례합니다. 생식. 그런다고 거기다가 특별한 거 비싼 거 쓴 거 있나요? 가리 뭐 5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 1kg면 500원이고 3kg면 1,500원인데. 그런데 가리나 우리가 쓰는 자재들이, 영양제들이 원소에서 많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가리 어제 밀양 가니까 가리 좋다고 이게 10kg짜리 2만원 주고 샀어요.
50%밖에 안 돼요. 염화가리 64%거든요. 그것도 싸잖아요. 수용성이라고 포대 요마 같은 거 작은 거 만들어가지고 10kg 해놓고 2만원 받고 있어요. 흐른 거는 농협에 팔고 비싼 거는 농약방에 팔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흐른 거는 농협에 팔고 비싼 거는 농약방에 팔아요. 그럼 질 차이는 없어요. 농협에 파는 요소가 46%, 농협에 파는 염화가리가 64%. 그래서 자재도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설탕은 한번 뿌리고 나면 이 파리가 열흘 동안 이런 지금 다 못 만들어요. 처음에 나와가고 노릇챙챙한 게 햇빛 받아 광합성이가 그거 만들려고 하면 10일 동안 만들어 그 양 못 만들어요. 우리 연면시비 한번 3kg 한 거를 우리가 연면시비 해가지고 3kg 먹은 설탕 양을 이 파리가 일을 해서 10일 동안 일을 해도 그 양을 못 만들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10일 동안 이 파리 일하는데 그 산물의 영양소는 가격이 3,000원도 안 들죠. 잎이 광합성에서 10일 동안 만들어도 못 만들 양을 우리는 3,000원만 하면 돼요. SSG 한 차치면 몇 평 치고.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구성이. 원가도 싸고 되고 결과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봄은 키우는데 칼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봄에도. 그런데 가을에 형식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칼라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칼슘을 왜 그렇게 많이 쓰냐 또 그 반문하잖아요. 그때는 많이 묻어도 괜찮아요. 나무를 잘라보면 관이 커요. 이동을 잘해. 봄에는 순을 잘라가 바람 잘 안 나가요. 한 8월달에 9월달에 돼서 가지 잘라가 바람이 술술 나가요. 잘 나가요. 요것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포도까지가 말랐거든요. 이건 한 50cm 되겠죠. 바람 새죠? 이게 지금 그 센 것 때도 샜어요. 이거 센 거, 안 말란 거 가져서 내 바람 불고 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바람이 술술 통하는데. 봄순 속에 전년도 가지는 탄수화물을 꽉 채워놨어요. 영양소를. 겨울가지는 그래도 바람 튀어요. 이것도. 겨울가지 요만큼 잘라가 바람 불고 바람 새거든요. 근데 포도가지를 잘라가 보면 하늘이 베여. 햇빛이 들어온다니까. 그 봄 같은 거는. 그런데 요 새순 있잖아요. 이건 관이 맥혔어요. 바람 안 통하거든. 그래서 녹지접을 하거든. 여기 잘라가 봄접을 포도 접을 붙이 다 접고 그러는데 새순 올라가 딱 잘라 접을 붙이 안 죽거든요. 왜? 물이 안 나와. 안이 다 맥혀있어 관이. 그래서 식물의 관의 구조도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그린과 칼라를 쓰는데 가을에는 칼라만 쓴다는 거예요. 칼라 염화가리. 목적은 이미 안에 관이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영양 이동이 좋다는 거예요. 그 입자가 큰 것들도 저가시. 가리는 별거 없거든요. 무기물 가는 것들 돌가루나 그런 게 가리 있은 거예요. 봐야 돼요. 무기물. 우리 생수병을 냉장고 얼리나면 물이 살짝 녹을 그때 보면 부엉이 돌가루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녹아보면 없어지거든. 녹아보면 없어져버려. 생수병을 냉장고 얼라면 부엉이 돌가루가 맺혀요. 칼슘 같은 거는 얼라면 밑에 많이 맺있다가 녹아보면 없어지겠죠. 완전히 물이 떠들어지면. 그렇게 무기물 원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입자를 먹고 사는 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영양소를 플러스한 거죠. 골드 칼라에서는 칼라 이건 영양소 많아요. 많이 들어있는 걸 잎으로 먹여서 잎에 있는 걸 어디로 보내야? 뿌리로 보내는. 잎에 광합성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제 구조가 또 이제 이 다양하거든요. 단감은 완전히 갖다 서 먹어야 돼요. 요 가지고 요 꼭지 있는 데 있죠. 여기 가늘죠. 감열은 다니면 굵고 여기 가늘죠. 그 요거는 완전히 뿌리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사과는 문제가 뭐냐면 요 그 번데기 같은 놈 있잖아요. 사과 가대지에 보면 여기 꼭 핀 자리 있잖아요. 요 번데기 같은 놈. 요놈. 요거 자세히 보면 사과가 요 달려있잖아요. 사과가 요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번데기 같은 놈 있잖아요. 요 놈이 영양을 여기 교환하고 있어요. 뿌리를 갖다 와야 되는 게 있는데 요 사과라는 놈은 안 가도 먹을 수 있는 구조되어 있어요. 7월 25일에 사과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놔니까요. 여기 에어컨 틀고 이래도 8월 13일까지 이파리가 안 죽어. 그러면 요 놈이 요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복숭아도 그래요. 가지를 지금 올 한 10일이나 넘게 돼서 요때 돼서 가지 탁 잘라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말라요. 왜? 복숭이 시들고 사과가 시들 뿐이지 잎이 안 죽어요. 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감은 절대 안 되거든요. 단감은. 요거 보면 요 구조가 보면 여기까지만 굵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요렇게 땡기면 잘 떨어져요. 옆으로 땡기면 잘 떨어지고. 근데 이 방향 땡기면 절대 안 떨어져요. 왜? 이쪽 굵거든. 이렇게 땡기면 절대 안 떨어져요. 단감 딸도 옆으로 제끼면 잘 떨어져요. 뒤로 밀어도 잘 떨어지고. 근데 집 땡기면 떨어져. 가지가 뚝 떨어져 버려. 이렇게 집 땡기면 가지가 뚝 떨어져 버려. 왜 그러냐? 여기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 근데 옆으로 땡기면 뿌리에서 오는 관이 여기 연결돼 있어요. 단감은 나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잎에서 소화를 시키고 뿌리를 가서 와야 얘는 감이 큰다는 거고, 사과는 잎만 살찌워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구조상, 요 번데기 같은 요놈 때문에. 요 구조는 그렇게 많아, 지가.